자, 여러분, 얼굴이 나이가 되면 처지고 울퉁불퉁해지죠.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런 현상을 좀 지연시키거나 어느 정도는 교정시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울세라 받았는데 실리프팅 했는데 생각보다 뭐 조금 좋아지게 했는데 이게 내가 기대한 것만큼 좋아지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피부는 피부층, 레티나 큐티스, 근육층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교정해야 되는지 알면 여러분들 조금 더 젊고 탄탄한 얼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해 보이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주 얼굴 많이 젊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씩 출발해 보시죠. 자, 피부는 우리가 노화가 가장 먼저 보여주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색도 변하고 울퉁불퉁하고 주름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일단은 형태학적으로 처지고 좀 울퉁불퉁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피부가 당연히 나이가 들면 피부 자체가 힘이 약해서 조금 주름도 생기고 하는 건 맞는데요. 자, 피부 구조물을 보면 가장 바깥층에 당연히 피부층이 있죠. 이 부분에 변화가 오는 걸 맞는데 그것은 그 밑에 있는 지방층도 변화가 있을 거고 이 그물층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 또 그 밑에 있는 근육층도 분명히 노화가 됩니다. 그리고 큰 줄기, 피부를 잡아주는 가장 큰 나무 줄기인 지지인대도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뼈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흡수돼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지방층 이 모든 것이 변한 결과로 나타나는 최종 투영물이 바로 피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교정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진피층이죠. 이 진피층 자체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20살 때부터 1년에 1%씩 콜라겐 양이 줄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딱 졸업했을 때 20살 때보다 20% 정도 콜라겐 양이 줍니다. 근데 사실 콜라겐 양만 주는 게 아니라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 같이 좀 줄게 되죠. 그러면 피부 자체가 약간 잔주름도 생기고 좀 흐물흐물해지고 힘이 없게 됩니다. 만약에 진피층 밑에 있는 뼈, 근육, 인대 조직이 정말 튼튼하고 젊다 하더라도 피부 자체가 사각 껍질이 오래되면 흐물흐물해진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피부가 좀 울퉁불퉁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부를 이루고 있는 콜라겐층의 콜라겐 양을 늘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장 바깥에 있다 보니까 이 콜라겐 늘릴 수 있는 거는 너무나도 많죠. 피코 MLA를 통해서 콜라겐 늘려줄 수도 있겠고요. 뭐 주베룩 같은 것을 얇게 쫙 깔아서 콜라겐 늘려줄 수도 있고, 뭐 롱폴스 제네시스도 할 수 있고요. 써마지도 할 수 있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진피에 살고 있는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 섬유화 세포가 콜라겐을 만들어서 피부가 탄탄해지면 어느 정도 굴곡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시면 이분은 저한테 피부 울퉁불퉁 탄력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기미 치료 받으러 오셨어요. 자, 기미 치료할 때는 요즘엔 토닉만 하진 않죠. 진피층의 콜라겐을 늘리고 신생 콜라겐이 늘어야지만 멜라닌 세포가 색을 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기미 치료하면서 진피층 콜라겐 양도 같이 늘렸습니다. 치료 전 6회차 사진입니다. 자, 사진 보시면 색소 좋아졌고 피부결 좋아졌죠? 어떠세요? 진피층 콜라겐만 늘렸어도 얼굴이 약간 리프팅 된 듯한 패턴이 보이시죠? 즉 피부층 자체의 콜라겐만 늘려도 어느 정도는 리프팅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피부가 팽팽하다 할지라도 그 피부를 잡아주는 밑에 조직들, 밑에 있는 근육층, 지방이 빠지거나 어디는 더 튀어나오거나 뼈가 흡수되고 나면 피부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땅콩병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조직이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거는 오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일단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피부 아까 보여드렸는데 피부층 밑에는 그물층처럼 돼 있는 레티나 큐티스라고 하는 콜라겐 그물 조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고요. 그 결과로 얼굴이 이렇게 어떤 부분은 꺼지게 되고 어떤 부분은 지방이 더 뭉쳐 보이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처져 보이게 되고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죠. 즉 피부를 잡아주는 가장 밑에 있는 레티나 큐티스 조직이 처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즉 레티나 큐티스는 그림에서 보시면 근육층 바로 밑에서부터 진피에 이어지는 부분을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레티나 큐티스의 처짐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단순히 피부층만 좋게 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즉 레티나 큐티스라고 하는 진피층에 있는 이런 그물 조직을 좀 탄탄하게 해줌으로써 얼굴이 딱 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을 우리가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 레티나 큐티스 조직에 역설적으로 약간 저희가 상처를
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울세라를 통한 거죠. 울세라 열점을 만들고 그 레티나 큐티스에 상처를 주게 되면 그 레티나 큐티스를 이루고 있는 콜라겐이 새로 생성되게 되고, 그러면 처져 있는 레티나 큐티스가 쭉 올라오게 되죠. 또 할 수 있는 것은 티타늄으로도 할 수 있죠. 티타늄 리프팅의 레이저 빛이 레티나 큐티스를 자극할 수 있고요. 써마지도 어느 정도는, 써마지는 진피층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써마지 자체도 그 밑에 있는 레티나 큐티스의 상부층에 어느 정도 열적 자극을 주고, 그럼으로써 누워있는 레티나 큐티스를 쭉 올려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레티나 큐티스 밑에 근육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그리는 막이 있습니다. 근막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정육점 가서 고기 샀는데 고기 위에, 살코기 위에 얇은 막 있죠? 그게 근막이죠. 즉 레티나 큐티스는 이 근막에 붙어 있습니다. 즉 이 근막 자체도 쫀쫀하게 조여주면 레티나 큐티스가 좀 더 그 기둥을 잘 받게 되는 거고, 그럼 더 잘 쓰겠죠. 그래서 이런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근막층을 자극한 데는 아주 좋은 장비가 바로 울세라입니다. 그래서 울세라 4.5mm 팁을 쓰게 되면 해당 부분의 근막층이 자극받게 돼서 조금 더 좋은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울퉁불퉁한 얼굴이 좀 편편해지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아까 마트에 가서 샀습니다. 이게 집에 있는 수세미인데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보시면 꼭 안에 그물처럼 돼 있고 꼭 벌집처럼 돼 있죠. 이것을 바로 레티나 큐티스입니다. 이게 피부가 있고 레티나 큐티스가 있고 근막 밑에 근육이 있죠. 이 부분이 나이가 들면 밑으로 이렇게 처지니까 이 부분, 이 레티나 큐티스를 강화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울세라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울세라만 효과 있는 게 아니죠. 이 부분에 있는 콜라겐을 늘리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주베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주베룩, 올리디아, 스컬트라와 같은 물질들은 젖산 형태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밀가루 같은 물질입니다. 이 젖산은 우리 몸에도 있는 물질이죠. 피부에 넣어주면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콜라겐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키죠. 자, 그런데 섬유아세포 입장에서는 진피층이 아니라 피하지방층에서 콜라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지방층에 있는 부분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체 그물처럼 되어 있는 이 성분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즉 이 부분의 콜라겐 레티나 큐티스 두껍게 만들고 더 치밀하게 만들면 처져 있는 레티나 큐티스가 일어섬과 동시에 이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볼륨도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울세라, 써마지, 티타늄 리프팅 뿐만 아니라 이런 젖산 형태의 폴리머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오랜 기간에 서서히 걸쳐서 레티나 큐티스가 서서히 일어나게 되고, 또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꺼져 보이는 부분, 울퉁불퉁한 부분도 같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더 좋은 점은 이것은 콜라겐을 늘리다 보니까 그 레티나 큐티스 상방에 주입하다 보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진피층의 콜라겐도 증가시키게 되고, 그럼으로써 진피층이 피부가 팽팽해지고 결이 좋아진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너무 울세라, 써마지만 하지 말고 스컬트라, 올리디아, 주베룩과 같은 물질을 보통 한 2달 정도 간격으로 3번 정도 하고 이후에 1년 내지 2년 간격으로 꾸준히 받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꾸준히 받았던 분들이 단순히 볼륨 목적으로 썼지만 이후에 보면 리프팅이 되고 좀 울퉁불퉁했던 피부가 약간 팽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젊어져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필러가 아니죠. 뇌 콜라겐으로 좋아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레티나 큐티스가 있는 층을 보면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 부분 자체가 사실 지방이 있는 부분이죠. 즉, 이 지방이 나이가 들면 특정 부분의 지방은 꺼지고 특정 부분은 지방이 더 뭉치게 돼서 특히 심술보 같은 부분들은 더 이렇게 막 불독사처럼 보이고 볼은 꺼져 보이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같이 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지방이 많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브이올렛을 쓰거나 또는 아그네스 긴 바늘을 써서 지방을 직접 태울 수 있고요. 볼 쪽처럼 너무 푹 꺼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주베룩이나 올리디아를 쓸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런데 주베룩, 올리디아가 콜라겐을 만든다고 했는데 뭔 말입니까? 하라고 하겠지만 최근 논문에 의하면 특히 주베룩과 같은 경우는 지방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일부 지방도 약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볼이 너무 꺼져 있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폴리머를 사용하고 너무 지방이 뭉쳐있는 부분들은 지방을 좀 녹여서 이런 격차를 조절해서 더 편편하게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밑에 있는 제가 동그랗게 표현한 근육이 중요한 거죠.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근육이 얇아지고 힘이 없으니까 처지겠죠. 위쪽 웃는 근육, 올리는 근육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약간 밑으로 이렇게 쭉 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특정 부의 근육은 또 더 힘이 세져지고 밑으로 당기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되면 근육의 어떤 불균형에 의해서 이렇게 웃는 상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우울하게 바뀌는 상이 있고요. 또 특히 올리는 근육들이 약해진과 동시에 근육이 얇아지기 때문에 역시 볼륨이 더 꺼져 보이는 그런 문제점도 같이 발견됩니다. 또 쉬프트라는 박사가 쓴 논문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를 다이나믹 디스코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육은 상대적으로 기능을 유지하죠. 어떤 부분은 약해지고 어떤 부분은 너무 강하게 또 당겨지게 되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레티나 큐티스가 당겨지게 되고 그럼 피부가 또 당겨지게 되죠. 그 지방 구조가 좀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근육은 근육 자체의 문제보다는 피부를 받쳐주는 구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 자체가 얼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게 됩니다. 즉 이런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굴을 이렇게 당기는 습관이 있다면 점점점 그런 근육 강화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약간 이렇게 웃는 모습을 통해서 이 당기는 근육의 힘을 좀 약화시키는 게 좋겠고, 이 올리는 근육들은 시간이 지나면 많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웃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쪽 부분에 EMS라고 하는 기계를 넣어서 1초에 수백 번 정도 진동을 수축과 이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을. 그래서 마치 우리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처럼 이 얼굴 자체의 근육도 운동을 시켜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이 좋아지면 얼굴도 편편해지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밑에 리테이닝 리가먼트라는 지지인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피부과 선생님 영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안면 거상을 할 때 피부를 절개하고 이 부분을 잘라서 올려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오일이 처졌다. 그럴 때는 가장 깊은 층에 좀 침습적인 수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뼈가 되는 거죠. 뼈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뼈는 모든 부분이 균일하게 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은 오히려 그대로 유지되고, 특히 눈 주변에 있는 뼈들은 좀 흡수돼서 안아 구멍이 커지니까 눈이 푹 들어가게 되고, 코 주변의 뼈는 흡수돼서 없어지고, 하악골의 뼈의 흡수도가 변해서 얼굴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가장 밑에 있는 뼈, 그 부분이 꺼지니까 얼굴 전체가 푹 꺼지게 돼요. 그래서 얼굴이 변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얼굴이 처지고 울퉁불퉁해지는 이유는 피부가 먼저 늙어서도 아니고 지방이 많아서도 아니고 근육이 강해지거나 약해져서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뼈의 지지반 자체가 변화가 있고, 또 인대는 그럼으로써 고정점을 잃게 되고, 어떤 근육은 너무 과도하게 당기고 어떤 근육은 너무 힘이 쳐서 밑으로 처지게 되고, 어떤 부분의 지방은 너무 없어지고 특정 부분은 너무 몰리게 되죠. 그리고 레티나 큐티스라고 하는 피부를 잡아주는 가장 바깥에 있는 인대 조직이 힘이 약하니까 피부가 전반적으로 밑으로 처지게 되죠. 그리고 피부층 자체도 콜라겐을 잃게 되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우리 얼굴은 뭐가 울퉁불퉁해지고 처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너무 복잡하다, 이건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하나 말씀드렸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오시면 이 모든 부분을 다 교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당장 필요한 부분이 뭐가 취약한 부분인지 알고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교정해 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는 너무 팽팽하고 꺼짐도 없는데 근육의 힘이 약하다 그러면 엔진 리프팅과 같은 EMS 리프팅을 해주실 거고요. 이분은 좀 얼굴이 좀 볼륨도 없으면서 피부도 좀 얇고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처졌다 그러면 컬트라나 올리디아 주베릭과 같은 젖산 계열의 약물을 전반적으로 주기적으로 피부에 넣어줘서 본인의 콜라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얼굴 볼살이 너무 마르면서 처져 있으면 울세라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즉 우리가 단순히 얼굴이 늙고 울퉁불퉁해지니까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어, 나 그냥 포기하고 살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하나씩 조정해 나간다면 조금 더 덜 늙게 시간을 지연할 수 있겠고, 늙더라도 조금 더 보기 좋게 나이 들어 볼 수 있겠고, 또 일부는 이런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았을 때 나이가 한 7년, 8년 조금 젊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조금이라도 5년, 7년 더 젊은 얼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